드디어 온라인으로 만나는 현장 직업 체험 진행을 맡게 된 MC 홍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위험에 처해 있거나 범죄 현장에 나타나시는 멋진 분들이 누구죠? 네, 맞습니다. 바로 경찰분들이죠. 동네마다 파출소가 있고 구마다 경찰서가 있는데 제가 오늘은 서대문구에 위치한 경찰청에 왔습니다. 경찰청은 경찰에 관한 모든 사무를 총괄하는 곳인데요. 오늘 이곳에서 과학수사를 담당하시는 멘토분을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 만나러 가시죠.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경찰청 과학수사 협력계에 근무하는 조대희 과학수사 요원입니다. 과학수사 요원은 무슨 일을 하나요? 대부분의 경찰 과학수사 요원들은 범죄 현장에서 범인이 흘리고 간 여러 가지 증거물들을 채취하고 그 증거물들을 과학적으로 분석해서 법원에서 이게 유효한 증거물이 채택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전반적인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절도 현장이라든가 살인 사건 이런 현장에서는 여러 가지 증거물이 남게 되는데요. 지문이라든지 범인의 DNA 그리고 범인의 소지하고 있던 유류품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 범인이 누구인가를 특정하는 그런 업무를 주로 과학수사 요원들이 하고 있습니다. 이 일을 하시게 된 계기가 있을까요? 대학생 때 당시 개봉한 안젤리나 졸리와 덴젤 워싱턴 주연의 본 컬렉터라는 영화를 본 적이 있습니다. 이 영화의 내용은 뉴욕 경찰 과학수사 요원과 천재적인 범죄학자가 서로 상의를 해가면서 당시 발생한 연쇄 살인 사건을 해결해 나가는 그런 과정을 그린 영화입니다. 이 영화를 통해서 저도 이제 경찰관의 꿈을 꾸게 되었고 또 경찰관에 들어오면서 여러 가지 사건 현장을 접하면서 과학수사의 중요성을 깨닫고 여기 오늘 발령받아서 지금까지 근무하게 되었습니다. 이 직업을 갖기 위해 필요한 능력과 자질은 무엇인가요? 능력과 자질이라면 이 부분은 사람마다 다를 거라고 생각되는데요. 우선 제가 생각하는 과학수사 요원의 능력과 자질이라면 물론 전문 지식도 중요합니다만 사건을 해결하라는 어떤 강력한 의지와 열정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현장을 재구성할 때 왜 이런 흔적이 남겨졌는가를 계속 물음표를 던져야 되는데 그 사건에 대한 호기심도 또한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과학사에 중요한 명제가 있습니다. 모든 접촉은 흔적을 남긴다라는 말인데요. 이러한 단순한 진리에서부터 과학사를 시작을 해야 됩니다. 현장에 남겨진 흔적들을 보았을 때 왜 이런 흔적들이 남겨졌는가라는 물음표를 계속 던져야 합니다. 그리고 범죄 피해자 입장에서 이 사건을 반드시 해결해야 되겠다라는 의지와 열정이 있다면 충분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 직업에 종사하기 위해서는 어떤 과정을 거쳐야 하나요? 크게 두 가지 길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먼저 일반 경찰관으로 들어와서 다른 업무에 종사하다가 과학수사 교육을 받고 과학수사 부서에 발령을 받는 방법이 있고요. 하나는 요즘에 이제 과학수사 특채라고 해서 특별채용이라고 해서 대학원이나 대학에서 과학수사를 전공하신 분들을 특별 채용하는 경우가 있고, 여러분들 흔히 알려진 이제 프로파일러라고 하는 범죄 분석 요원 같은 경우는 대학에서 심리학이나 사회학을 전공하신 분들을 특별 채용하고 있습니다. 간호사 자격증을 가진 분 또는 임산병리사를 가지신 분 중에서 변사 사건의 검시를 특화해서 검시 조사관으로 특별 채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게 다양한 분야에서 전공을 하시더라도 과학수사 관련된 전공을 하신다면은 경찰 과학수사위원으로 들어올 입문의 기회가 있습니다. 일을 하시면서 가장 보람을 느낄 때는 언제인가요? 지난 2017년에 저희가 약 15년 전에 발생한 살인 사건을 해결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흔히 구로 호프집 살인 사건인데요. 이게 이제 당시에 깨진 맥주병에서 1cm 가량의 쪽지문만 발견이 됐는데 그 당시 이제 과학 기술로는 그 쪽지문의 주인공이 누군지를 발견할 수가 없어서 미제 사건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이제 저희가 지문 감정 기법이 고도화되면서 1cm 정도의 쪽지문을 내 주인공을 최근에 밝혀냈고
그걸 단서로 수사팀에서 15년 후에 범인을 검거하게 되었는데요. 이러한 과학기술의 발전에 따라 과거에 해결하지 못한 사건을 검거하게 되었을 때 가장 보람을 느꼈습니다. 어려운 점이 있다면 혹시 어떤 것일까요? 어려운 점일 수도 있고 좋은 점일 수도 있는데요. 과학수사 요원은 계속 공부를 해야 된다는 게 아주 좀 어려운 점입니다. 과학기술은 계속 발전하고 기술은 계속 발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환경에서 범인들은 계속 새로운 기법으로 범죄를 저지르기 때문에 이기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과학수사 요원도 새로운 기법과 장비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사소한 증거라도 밝히기 위해서 계속 연구를 하고 훈련을 해야 된다는 점이 가장 어려운 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 과학수사가 진행되나요? 기본적으로 모든 범죄 현장에는 과학수사 요원이 출동을 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살인, 강도, 절도, 성폭력, 방화 사건 이런 강력 사건에는 당연히 과학수사 요원이 출동하고 있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어떤 경미한 사건, 무전치식이라든가 간단한 어떤 교통사고 이런 현장까지도 필요한 경우 과학수사 요원들이 출동을 해서 현장에 남겨진 증거물을 채취하고 수집하는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사안이 경중에 따라서 남들이 보기에는 아주 경미하다고 볼 수 있지만 피해자 당사자에게는 아주 중요하고 예민한 사건이기 때문에 과학수사가 필요하다면 모든 사건에 출동을 해서 과학수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청소년들에게 한마디 해주세요. 최근에 영화나 드라마에서 과학수사가 많이 소재가 되면서 청소년 여러분들이 아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 이제 과학수사 체험교실에서도 청소년들이 와서 기존의 영화나 드라마에서 보던 내용들을 많이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영화나 드라마가 다 실제처럼 이루어지진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상상하고 있는 그런 것들을 실제로 여기 과학수사 요원이 돼서 실현시킬 수도 있습니다. 청소년 여러분들이 과학수사에 관심을 가지고 과학수사를 되기 위해서 꿈을 실현시킨다면 여러분들이 지금 상상하고 있는 그런 것들을 여기서 실제로 해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경찰에서도 여러분들의 관심에 부응해서 여러 가지 체험 콘텐츠라든가 여러분들의 질문에 답변할 수 있도록 많이 지원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우선 여기 장비는 그 혈흔 형태 분석이라는 게 있습니다. 혈흔 형태 분석은 살인 사건 특히 현장에서 피가 이제 튀기는 방향과 어떤 흔적을 보고 그 당시에 어떤 그 범죄와 관련된 사람들의 행동을 분석하는 데 활용하는 장비입니다. 그래서 그 피가 튀기는 방향과 어떤 퍼짐의 현상을 보고 어떠한 도구를 사용했고 어떠한 가격 행위를 했는지를 분석하는 데 활용하는 도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압축 분말인데 흔히 이제 지문을 채취할 때 쓰는 분말 세트입니다. 이거는 여성용 화장품처럼 생겼습니다. 이 장비는 과학수사 요원들이 항상 기본적으로 출동할 때 들어가는 현장 감식 장비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아까 보신 지문 압축 분말이라든지 그리고 지문 채취할 때 쓰는 붓 그리고 DNA를 채취할 때 쓰는 어떤 면봉 이러한 기본적으로 필요한 장비를 종합적으로 담아놓은 기본 장비 세트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동식 영상 현미경인데요. 우리 실제 이제 내시경 할 때 쓰는 그런 장비를 과학수사에서 활용합니다. 특히 과학수사에서 그 구석진 곳에 증거물을 찾을 때 어떤 문틈이라든가 구석진 곳에 이게 내시경을 넣어서 여기 화면을 통해서 범인이 현장에서 쓴 도구를 유류했는지 그리고 다른 흔적들이 있는지를 보기 위해서 이 내시경 장비를 통해서 증거를 찾을 때 쓰는 장비입니다. 예, 이 장비는 벅광원이라는 장비입니다. 이 광원을 통해서 현장에 남겨진 지문이라든가 족적의 흔적을 찾는 그런 장비인데요. 이렇게 보시다시피 만약에 옷에 어떤 범인의 흔적이 남겨졌다 그러면 이렇게 눈으로는 보이지 않지만 광원을 통해서 현장의 흔적을 확인할 수 있는데 활용하는 장비입니다.
이거는 다기능 증거물 검색기입니다. 현장에서 범죄 현장에서 이제 족적이라든가 범죄 흔적을 찾을 때 이 광원을 통해서 바닥에 비쳤을 때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범인이 남긴 발자국이라든가 이런 걸 탐색할 때 쓰는 장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이거는 사체 온도 측정 장비입니다. 만약에 어떤 사람이 이제 변사 사건 현장에 사람이 사망해 있을 때 이거를 직장에다가 넣어서 사람이 정상 체온이 36.5도에서부터 사람이 사망하게 되면 체온이 하강하게 되는데 온도를 측정해서 이 사체의 사망 시간을 추정해 볼 수 있는 그런 장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복장은 우리 흔히 이제 과학소년들이 평상시에 입는 그런 복장입니다. 여기 조끼에 갖가지 도구를 넣고 현장을 출동할 때 쓰는 이제 복장이고요. 예, 이거는 크림가드라는 복장인데요. 주로 사망사건이나 살인사건, 변사 현장에서 입는 그런 복장입니다. 사망 현장에서 여러 가지 오염원이 있을 수 있는데 이거로부터 과수원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입는 복장입니다. 저희 이제 경찰청 과학사 체험교실에 오시면 직접 이렇게 지문 채취를 한번 해볼 수가 있는데요. 우리 진행자께서 한번 직접 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범인이라 생각하시고 네. 여기 지문을 남기시고 네. 이 압축 분말을 통해서 이 붓을 활용해서 자신의 지문을 채취하고 여기는 전사대지라고 합니다. 여기는 유리 테이프처럼 생겼습니다. 이걸 붙여서 자신의 지문을 채취를 직접 한번 해보시겠습니다. 네. 복광원을 통해서 많은 것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 보시다시피 우리나라 여권에는 이러한 위조를 방지하기 위한 여러 가지 장치들이 있는데 가짜 여권인지 아닌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이러한 복광원을 활용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지폐에도 여러 가지 이렇게 보시면은 실제 지폐에는 위조를 방지하기 위해서 이런 여러 가지 위조 변조 장치를 해놓는데 여기 보시면 아무것도 안 보이시죠? 여기 이런 것들은 위조 지폐로 판별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거 안경을 한번 껴보시겠어요? 네. 예, 이거는 실제 사기 도박 현장에서 저희들이 압수했던 사진인데요. 이게 사기 도박 현장에서 자기들만 알 수 있도록 이렇게 비밀리에 표시한 그 화투입니다. 광원을 통해서 어떤 펜지를 확인할 수 있는. 그래서 플러스 이런 모양이고 이거는 6, 7 이렇게 보입니다. 근데 이거는 그냥 이렇게 화투 모양이어서 이 고글을 써야지 뒤에 있는 숫자가 저한테만 보이는 것 같아요. 신기합니다, 아주. 오늘 소중한 시간 내주셔서 정말 너무 감사합니다. 네, 이런 기회를 주셔서 저도 너무 기쁘고 반가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안녕. 안녕. 오늘 경찰청에 방문해서 진행한 인터뷰를 통해 경찰관과 과학수사에 관한 업무를 우리가 자세하게 알아보았는데요. 경찰 쪽 꿈을 가진 청소년들이 이 영상을 보고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항상 우리를 든든하게 지켜주시는 경찰관님들께 감사한 마음을 가지면서 다음 직업탐방 때 또 만나요. 안녕.